네, 금요일인데 오늘 코스피가 5089.14로 1.44%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좀 탄탄한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비투도 너무 많고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너무 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반도체 주가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조금 이해하시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 맞는데, 저는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나 매도와 매수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뜬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시가총액을 2천조 원 목표라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목표로 시가총액을 2천조 원이라는 야심찬 목표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뭔가 그룹 차원에서 SK하이닉스를 집중하고 밀어준다, 이런 느낌들이 호재로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은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결국 반도체를 메인으로 판매하는 반도체 기업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막대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의 두 최대 기업 저희 삼성과 자랑스러운 SK하이닉스 시가총액 합계가 1조 1천억 달러에 달해 중국의 최대 기술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호재들이 많죠. SK하이닉스 메모리 칩 전망 호조로 S&P에서 신용 등급을 BBB 플러스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또 삼성은 엔비디아랑 AMD의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주려고 HBM4 D램 생산 능력을 70%나 증대를 한다고 합니다. 평택 P4에 월 최대 12만 개의 D램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설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넘치는 수요에 맞춰줄 만한 공급량을 계속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공급을 그거에 맞춘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계속 이렇게 생산과 공급량을 늘리다 보면 언젠간 수요랑 공급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공장들은 돌아가지 않을 거고 거기에 있어서 해고도 발생될 수 있고 공장을 그냥 놀리게 됩니다. 그럼 그 공장을 놀릴 때의 기업 손실 비용은 그게 다 주가에 반영되는 게 반도체 주식들의 패턴입니다. AI 기업들 때문에 HBM 특수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더 만들자 하고 공장을 막 짓기 시작해요. 근데 공장이 완공될 즈음에는 수요가 줄어드는 엇박자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하고 생산을 증가했어. 근데 갑자기 내가 만드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투자를 축소하겠죠? 그러면 또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걸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생산을 대폭 늘린다는 소식이 그래서 이 사이클의 꼭대기,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이다 라는 신호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 제품을 많이 찾으니까 그에 맞춰서 내가 많이 만들려고 공장을 여러 개 지어요. 근데 공장을 여러 개 지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공장을 더 짓겠죠. 그러면 너무 이게 생산이 많아지니까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많으니까 가격 싸움을 하게 되고 치킨 게임을 일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제품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다 보면 수익이 떨어지네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해요. 야, 공장 짓지 마. 공장 짓던 거 취소해. 하니까 너도 나도 공장을 짓던 걸 취소하고 투자를 축소하니까 이제 만들 수 있는 양이 또 한정적인 거야.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요. 이게 몇십 년간 반복된 반도체 기업들의 패턴입니다. 보통 반도체 기업들의 패턴, 실적이 최고인데 주가는 떨어진다. 그게 그러니까 더 좋아질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 뭐 남들보다 주식을 먼저 팔고 난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물건값이 비싸. 시가가 정점이에요. 그럼 그때 공장을 24시간 풀로 돌리겠죠. 왜냐면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그럼 계속하면 돈을 버는데 공급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을 더 돌리고 싶은데 공장을 돌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더 늘리고 생산량을 더 늘리려고 여러 기업들이 해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좀 떨어지겠는데? 그러면 돈을 덜 벌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적자가 심할 때 지금 공장이 다 텅텅 비었어. 그때는 주가가 왜 오르기 시작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냐면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거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거죠. 이때는 또 긍정적이야. 근데 지금 2026년은 구조적 공급 부족의 시대죠. HBM의 생산을 집중하고 있고 일반 메모리는 더 부족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 근데 AI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증산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전 패턴이랑 좀 달라요. 실적이 좋아도 예전보다 더 오래 주가가 버티고 더 오래 올라가는 거죠. 독특한 상황이긴 하죠.
공장을 늘리기 힘드니까 공급 부족이 더 오래 가는 거고, 또 늘린다고 얘기를 해도 야 그거 어차피 늘려봐야 한 3년 뒤 일이야 이러면서 지금은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당장 주가가 급락한다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AI가 너무 핫하고 전 세계를 달구고 있고, 거기에 있어 제일 잘하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니까 당장 빠진다 이건 예측이 좀 어렵겠지만, 더 올라갈 게 많을 것인가 내려갈 게 많을 것인가. 올라가는 건 올라가 봐야 한 10%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밑으로 하방은 진짜 빠지기 시작하면 한 30%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안 사는 게 맞겠죠. 근데 나는 야 올라가면 30% 올라갈 것 같아. 떨어져 봐야 한 코스피 주가 지수 뭐 한 10%한 4,600까지밖에 안 빠질 것 같아. 그러면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투자는 역설적인 패턴이 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바라보시면 내가 언제 팔고 언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더 올바르고 좋은 길일지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역발상이 정답이다. 이건 뭐 투자의 정답이죠. 남들이 공포에 떠날 때 사고, 남들이 파티하고 있을 때 파티장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가 가장 주식 투자의 기본이지만 반도체 주식은 조금 더 어려운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 내가 지금 초보자라면 어느 정도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경제 얘기, 돈 얘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조금이나 되셨으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